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이스테크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88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3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오늘 에이스테크는 4%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에이스테크에 대한 리뷰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제 관점이 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항상 말씀드리면 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의 좀 참고 영상으로서 항상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5G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트나 공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품은 5G 안테나 또는 RF 필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품을 삼성전자와 에릭슨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한 55%, 50에서 5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한 45% 정도에서 50% 정도는 이제 기타 이동통신사나 다른 기업들에서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이제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통신사로부터 수주를 많이 따면 딸수록 에이스테크에도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공식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아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에릭슨이나 뭐 노키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 이제 통신 장비사 점유율로 따졌을 때 에릭슨이 약 한 24% 정도, 삼성이 약 한 17% 정도, 노키아가 18% 정도를 차지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원래 차지했느냐? 화웨이가 한 30%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화웨이가 3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퇴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30%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 통신장비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과 에릭슨, 노키아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과 에릭슨, 노키아 등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이스테크에게는 하나의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가 크게 2개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다소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주 투자나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뭐 구간영 씨가 지분 6.9%를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친인척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총 지분 22.6%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 두 분은 KNY 파트너스와 구간영 씨는 이 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러스 투자자문, 자문사에서도 이 종목에 투자 한 10.7%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V글로벌 코리아 메자닌 사모펀드, 사모투자 합자회사에서도 지분 7.5%를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열회사 등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 타법인에 지금 출자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뭐 딱히 상장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좀 두기가 어렵습니다. 뭐 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해놨다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이제 상장을 할 때 이런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이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럼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는 있지만 딱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타 법인 그 출자 현황에서는 크게 의미를 둘 만한 포인트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의 기업의 투자라 이런 투자나 관계 회사로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총 발행 주식 수가 한 4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발행 주식 수가 한 4천만 주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아까 그런 물량들을 제외하고 유동 주식 수는 한 3,06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실적 이슈는 뭐 거의 적자에 적자 전환에 적자 전환이니까 크게 볼 건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5G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운용사 이런 쪽에서도 투자 자문이나 운용사 쪽에서도 투자로 좀 들어온다. 물론 비중 자체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상장 주식수 비중 1%까지는 뭐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운용사 기준으로는 뭐 0.02% 정도밖에 뭐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나머지 자산 운용사들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실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적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운용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뭐 기업이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뭐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겠죠. 아니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 적자죠. 작년도 2020년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였고 4분기에도 뭐 역시나 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도에도 뭐 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뭐 적자였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0년도에 뭐 5G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뤄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들이 흑자로 또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정도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의 실적은 없는데 5G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를 되고 있죠. 1조 원 정도가 육박되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에 조금 더 시장에서 더 큰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디지털 뉴딜 이슈 때문에 올라섰고 주파수 경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올라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 현재는 기간 조정 흐름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2월 달부터 12월 8일인가요? 12월 8일부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경매에 나온 주파수가 이제 C밴드라고 5G 황금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매가가 거의 뭐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뭐 이 따내려고 난린데 뭐 한 50조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거의 약 한 100조 가까이 지금 경매가가 치솟아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황금 주파수다 보니까 서로 뭐 버라이즌이나 뭐 AT&T, T-모바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탐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마 2월 중에 있지 않을까.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이 그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그 두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에이스테크가 또다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있을 대규모 발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이스테크가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하락,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이런 이제 구속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부분들, 그런 영향들도 좀 있을 거고요. 뭐 바이오 기업들의 변동성,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순식간에 뭐 10% 빠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이제 큰 변동성 속에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졌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겪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렸던 이런 모습들인데, 에이스테크도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 이어오던 이런 이제 추세선을 깨버렸어요.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에 따른 하락이라고 해도 일단은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이제 가격이 좀 훼손이 되면서 기술적인 흐름이 이탈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대응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오늘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3일 이내에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이 위로 3일 이내에 다시 좀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겠지만,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겠지만은, 반대로 이게 3일 이내에 회복이 안 됐을 때에는 새로운 저점,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을 찾아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절을 해놓고 나머지로 뭔가 이 위를 다시 올라서는지, 만약에 못 올라선다면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시장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뭐 내일 다시 시장이 좀 정상화돼서 올라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됐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이 좀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오늘의 좀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이제 조금 당분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현 구간이 매수나 뭔가 이런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한 30 밑으로 좀 떨어진다거나 뭐 그 영역대가 아마 주가의 바닥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한 30 밑으로 떨어지는 이 시점, 요때 요런 시점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좀 더 만들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면 빨리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밀리든지,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관망이 요구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만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데 시장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오늘의 좀 하락이 단기간의 하락이길 바랄 뿐이고, 다시 좀 올라선다면 다행이겠는데, 이게 이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나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에이스테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